가보자. 자, 특히 오늘 선생님이 원래 수업은 계속 복습하고 암기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암기한 상태에서 보내는 게 특징인데 지금 그러면 시간이 안 되지? 설명은 다 자세히 했으니까 복습 꼭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 요약집 보고도 잘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요약집 보고 선생님이 웬만해서 이렇게 뺀 위에 무슨 그림 같은 거 있을 거야. 그게 판서 내용이거든. 그걸 너네가 그릴 줄 알아야 돼. 순서대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사 전개 딱 한 다음에 어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목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어야지만 내용이 들어갑니다. 되겠니?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거,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라고. 4.19, 5.18, 6월 민주항쟁 구분하는 거.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몇 공화국이 된다, 이제? 6공화국, 요게 들어가시면 돼. 혹시 전두환 나오면, 전두환까지 대통령은 다 알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누구더라? 노태우라는 사람. 원래 누구 친구였죠? 전두환 친구였지? 그놈이 대통령 된 거야, 그놈이. 그거 제우야. 솔직히 웃기지. 어쩌면 노태우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6월 민주항쟁 하거든? 근데 대통령 누구 뽑았다? 노태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반대편, 야당이라고 한다고 썼지? 그 야당의 대표적인 후보자가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던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가 어떻게 될까? 분산됐던 거야. 또 특이한 게 이 사람 또 하필이면 경상도 지방, 영남 지방이 텃밭이었고 전라도 지방의 지지율이 또 김대중이었던 거야. 이걸 또 저놈들이 잘 이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봐봐. 이 표가 완전히 분산되는 거야. 여기 다 김대중 표야, 노란색이. 빨간색은 김영삼. 되겠지? 나머지 파란색. 여기 다 이제 뭐더라? 이제 노태우 표밭이었다고 보시면 돼. 지역상 많은데 표 숫자는 거의 뭐더라? 비등하다고 보시면 돼. 면적만 넓을 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뭐다 가운데서 씩 웃으면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겁니다. 되겠니? 그럼 이제 봐봐. 너네 그 여당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당과 B당이 있지. 그럼 여기 당에서 후보자가 A- 후보자가 대통령 되면 이게 여당이 되는 거야. 요게 뭐가 되고? 야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뭐다? 더불어민주당이 뭐더라? 이재명이 그 당 출신이지. 그럼 여당이 되는 거야. 국힘당이 야당이 된 거야. 그럼 그 전에 윤석열 때 누구야? 국힘당이 여당이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지 요거? 근데 이게 웃긴 게 노태우는 당선됐거든. 어부지리로.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열리는 거야. 총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야. 그럼 노태우 당이 어떻게 될까? 싹 다 떨어진다 보시면 돼. 알겠지? 니네가 무슨 낯짝으로 선거에 나오냐고 하면서 다 떨어진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선거 봐봐. 지금 방패 맞고 있지? 사람 계란 던지는 거야. 니네가 무슨 낯짝으로 또 나오냐고. 두더지 잡기 게임이었어. 이게 그거야. 사람들이 너네 무슨 낯짝으로 선거 나오냐고.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선제 개헌했는데. 그래서 막 계란 던지고 이게 두더지 게임 같았어. 방패에 숨어 있어 사람들이. 기어 입어 그럼 사람들 계란 던지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런 식이었어 진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지. 그런데도 어때? 어부지리로 당선되었지.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 떨어졌다 보시면 돼. 그럼 여당이 어때? 국회에서 숫자가 작아. 되게 작아진 거지. 야당이 되게 커진 거야. 그리고 일명 무슨 현상이 난다?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발목 잡으면 어때?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 쓴 게 뭐더라? 이 여당이 작은 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군소정당 3당을 합당시켜버린 거야. 자기 당과 A당, 자기 당이 A당이면 B와 C당을 뭐더라? 합쳐버린 거야. 되겠니? 하나 합쳐버린 거야. 그게 바로 몇 당 합당이다? 3당 합당. 그래서 노태우 하면 이걸 먼저 물어봐.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당 합당했다는 거? 3당 합당.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이때 같이 편을 먹어, 노태우랑. 그래서 이때 욕을 많이 먹어요, 김영삼이. 모든 면에서 되게 다 인기가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먼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손잡으면서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잘 봐. 야, 당연히 이 사람도 어때? 그 6월 민주항쟁 다음이니까 그 전두환 때보다 부정과 비리 같은 거 청산해야 되겠지. 근데 자기 친구니까 처벌을 못 하잖아. 그래서 열렸던 게 뭐더라? 청문회야. 청문회는 들을 청, 물을 문이야. 너 잘못했지? 그럼 네가 대답해. 그렇구나. 이거 끝나는 거야? 처벌해 못해. 못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이거 한지 알겠지?
그리고 청문회는 누가 한 거다? 영삼이가 아니면 노태우가? 노태우가 한 거. 이게 들어가야 돼. 되겠니? 그리고 깡패 때려잡는 작업한다고 썼지? 얘는 그 영화 혹시 범죄의 전쟁 이런 영화 봤나? 그때 보면은 이 영화에도 나와. 노태우가 딱 권력 잡으면서 범죄의 전쟁을 선포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저건 시험지 안 나와.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무슨 청문회까지? 50 청문회까지 핵심. 거기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권력이 뭐야? 88년이지? 그럼 봐봐. 88, 89, 90, 91, 92. 92년까지가 얘가 딱 집권기야. 그다음 93년 1월에 이제 권력이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연도가 이렇게도 나오는 거야. 93월로도. 1월 달에 이제 권력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12월 30일 됐다고 딱 나 꺼져 이런 게 아니잖아. 1월 달까지 딱 인수인계해야지. 그 기간 때문에 저렇게 연도가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건 통일할 때 다시 말할 거거든. 이거 진짜 중요한 애야. 90년이.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두 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독일이 통일해버려. 그 얘기는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진 거야. 이게 냉전의 붕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데탕트, 닉슨 독트린이라고 들어봤지? 그건 냉전의 완화라고 하는 거야. 붕괴는 언제 된 거다? 이때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못했을까? 친교 맺었을까 하면 적대시했을까? 적대시했겠지. 중국과도 여행 못 갔고 무역도 안 했어. 소련과도 무역도 안 하고 여행도 못 갔어. 근데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잖아. 이걸 기점 삼아서 이제 중국과도 수교 맺는 거야. 그 다음에 소련과도 수교 맺고 일명 북방 외교라고 그래. 그럼 이제 북한과도 좀 더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친해지겠지.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동시에 했던 게 연달아 일어나.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한 기본합의서도 채택하고요. 그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던 게 노태우 정권 때야. 근데 이거는 통일 주제에서 다시 나오거든? 그럼 너네가 어디까지만 지금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만 기억 잘하면 돼.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통일할 때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태우 정권 끝난 거야. 됐나? 이 정도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 치자. 노태우. 어떤 게 핵심이라고 했었지? 노태우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슨 해야 돼? 여수해야 돼. 그래서 3당 합당 줄치요. 그 다음 몇 공청문회 줄치고 5공청문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일부 실시. 우선 그것도 줄쳐놔. 그 다음 북방외교 줄쳐.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소련과 중국이지? 걔네가 수교 맺는 걸 북방외교라고 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빨간색으로 됐지? 그거 다 줄죠? 그건 통일정책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슨 정권 들어갑시다. 김영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 요거? 자, 그럼 이제 김영삼 들어가자.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 떠올리면 될 거야. 되게 용감해. 단점이 있어. 무식해. 실제 좀 무식해, 실제로. 용감해.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졸라 무식해. 그리고 되게 용감해. 그러니까 개혁이 되게 온건절간 과감할까. 과감한 사람이야, 되게. 되겠지?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요. 그거야. 금융실명제도, 얘기가 길어진다. 됐다. 우선 그냥 하나만 말해줄게.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사조직 하나이라고 있었거든? 군대 사조직이야. 원래 군대들은 사조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 사조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구태타 버리면 안 되니까. 맞지? 근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리고 얘네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 이번에 국방부 장관 누구 시켜주고요. 참모총장은 누구고요. 어디 사단 누구예요. 이걸 명단을 보내 실제.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걸 거절 못했다고 보시면 돼. 왜? 얘네가 구태타 버릴 수 있으니까. 김영삼이 이 편지 받은 거야. 가만히 있을까? 바로 날려. 바로 전화기 들어. 너 새끼야 옷 벗어. 그럼 전화 끊어. 대책 없어 씨. 그러니까 하나이가 이때 해체돼. 하루아침에 별 50개인가? 별 50개를 날렸다고 보시면 돼. 대단한 사람이 보시면 돼.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니네가 생각해봐. 금융거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실명 아니면 차명으로 해야 돼? 실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순심이라는 강아지를 키워. 예를 들어서 얘 이름으로 금융거래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게 가능했다고. 그럼 불법 자금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선생님은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고 순심하면 나올 뿐이라고 조사해도. 이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사회거든? 그걸 못하게 했던 게 금융실명제야. 이거
당연히 다른 정권도 하고 싶었거든? 못했던 거야. 기득권들이 반발하니까. 근데 우리 영삼인 해 안 해? 하는 거야. 대단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 이거. 진짜 대단한 조치야. 금융실명제. 알겠니?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 90%까지 높아졌다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신나서 이제 무슨 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도 시행했더라. 그러니까 실명제 나오면 다 누구더라? 김영삼. 이거 진짜, 이거 조금만 더 말해주면 대한민국에서 7명만 알았어. 이거 실시하는지. 진짜로. 극비리에 있어. 호텔방에 묶어놓고 교수들 절대 못 나오게 하고 감금시켜놓고 이거 하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바로 새벽녘에 보더라. 금융실명제 좋지. 사람들 다 보더라. 정신 나갔다 보시면 돼. 내 돈 달라 나가는 거야. 막 불법 자금 50억 날라가는 거야 또. 한수원에 개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리고 지방자치 전면 실시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봐봐. 우리 아까 아침에 노태우는 어때? 야, 5.18 민주항쟁 그거 당연히 처단해야 되나 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어때서 노태우 때는 듣고 묻고 듣기만 했었지. 처단하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랑 전두환 있지? 구속시켜버릴 때가 이때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가 아직까지 있었거든? 그거 폭파시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가 아직까지 있었다고.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그래서 이걸 해체하고자 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일본 애들 그래. 우리가 폭파시켰다니까 우리가 돈도 내고 우리가 다 뭐라 해체하고 우리가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다. 우리한테 귀를 달라. 김영삼 뭐라고 했을까? 꺼져. 폭파. 그래서 총독부를 폭파시켰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어떨까? 뻥 뚫어졌겠지. 되겠니? 이런 거 했던 게 바로 김영삼. 그래서 지지율이 되게 높아졌다 보시면 돼. 그래서 김영삼은 대부분 요거 많이 물어봐. 요거 3개. 2개. 실명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 되겠지? 요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 보시면 돼. 그리고 우선 요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정리해 줄게. 잘 봐. 우리 아까 아침에 우선은 얘들아 노태우는 이거였지. 김영삼은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본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깔끔하게. 김영삼에서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이거야. 평화적 여야 교체다. O 아니면 X? X라는 거 기억해. 얘는 이제 야당이 아니야. 노태우랑 손잡았지. 얘는 여당이었어. 그러니까 여야 교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이번에 봐봐.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넘어왔지. 이건 무슨 교체야? 여야 교체지. 이건 아니라고. 알겠니? 근데 이 사람은 문민 정권은 맞아 틀려. 문민이란 민간인 대통령이란 뜻이야. 맞아 틀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말이잖아. 얘때 들여본다. 문민 정권. 이건 맞는 얘기야. 근데 여야 교체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더라. 하나 됐니? 그 다음에 봐. 얘는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뭐라고? 각종 무슨 제? 실명제. 요거. 됐지요? 그래서 요거 먼저 꼭 암기하고 그 다음 봐. 노태우는 몇 공청문회 했더라? 5공청문회 했었지. 이 사람이 이제 역사 바로 세우면서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고 총독부도 폭파시킨 거야. 그 다음에 노태우 때 이게 실시되거든? 지방자치제도가. 너네 지방자치제도가 뭐야? 우리가 누구도 뽑아? 국회의원, 대통령도 뽑지. 이건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거지. 남양주 또는 경기도 의원들 뽑아 안 뽑아? 뽑잖아. 서울시장도 뽑고 경기도지사도 뽑고 수원시장도 뽑고 여인시장도 뽑지. 이게 지방자치제예요. 근데 지방자치제가 무슨 실시래? 이거는 일부지. 그럼 이건 뭐냐면은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의원까지만 뽑는 거야. 서울시장은 못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건 어때? 전면하면 일부 실시라고 그래. 일부 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되겠니? 그럼 김영사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누구도 뽑을 수 있을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되겠지? 한마디로 지방자치 단체장도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그걸 바로 무슨 실시? 전면 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됐니, 요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 김영사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야? 요거 세 먼저 기억하고 노태랑 비교해서 2개 딱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 되겠니? 뭐? 국민도? 아니 걔 전역한 거지. 전역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거지. 대통령 군인 출신으로 나갔던 건 아니지. 됐니? 응. 그 다음에 영어 약자 이렇게 기억해. 영어 약자 대부분 얘야. 너네 WTO 알고 들어봤지?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이게 뭐냐? 세계 무역기구지? 원래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더 확대된 거야.
그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다 누가 했다? 영삼이 있대. 그러면 우리가 또 어때? 경제개발기구라고 들어봤지? 세계경제개발기구 OECD 들어봤니?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잖아. 그 다음에 너네 이 영삼이가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무슨 위기 겪었다는 거 다 들어봤어. 외환위기. 그래 IMF. 다 뭐야? 영어 약자지. 그럼 영어 약자 나면 다 누구로 가? 김영사.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됐니 이 정도? 자, 그래서 거기 줄쳐보자. 영삼이 문민정권 줄치고 여야교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긴 연도별로 정리한 것뿐인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제일 먼저 이 사람 나오면 무슨 제? 실명제. 그거 먼저 떠올려. 그 다음에 밑에 우루과이 라운드 줄치고 UR 줄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제. 실명제 줄치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줄치고 WTO 역사 바로세기 줄치고 OECD 마지막이 뭐더라? IMF 사태. 마음에 됐나요 이거? 작년에 내가 지금 이제 그때도 그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했어요. 아 그때는 그 실시 하겠다고만 하고 운영 안 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안 물어봐 그거. 이번이 처음 한 거예요. 실시된 거는 노태우 때지. 롯데우 때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다고 보시면 될 거야. 됐니 이거? 네. 원래 처음은 맞아 이구항 맞거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다시 폐지해버려.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안 물어봐.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되겠죠? 저기 됐나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김대중. 되겠지? 이제 누구라고? 김대중. 그러니까 영삼이 이거지? 영삼이가 이제 하고 이제 누구한테? 김대중한테.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뭐 됐어? 노태우랑 손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었지. 그래서 최초로 무슨 교체했다? 여야 교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됐나요 이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뭐 물어본다고요? 최초로 무슨 교체했더라? 여야 교체. 야, 이 사람 업체 별로 없어. 아이고, 솔직히 많은데 공부할 건 별로 없다고. 우선 IMF 때지. 외환위기잖아.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잖아. 맞지? 그럼 이 IMF가 뭔다? 국가마다 돈 줄여준 거야. 알겠니? 그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주지. 이자율 얼마 줬을 것 같아, 너네? 생각해봐. 이자 얼마 했을 것 같아, 이 손들. IMF가. 그럼 몇 퍼센트 이자? 내가 할게, 그냥. 시간 계산. 20%. 20%라고. 이자가 20%. 엄청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엄청나면 우리가 근데 몇 조 단위로 빌리는 거야. 한 수 한 수 천억이 이자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이 이거 빌리는 순간 우리는 그지 돼버리는 거야. 종속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손 벌리자. 국민들을 한번 믿어보자. 근모기운도. 그때 IMF가 그래서 비웃었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IMF가 두 수업을 들었어. 야, 깎아줄게, 이자율. 10%를 절반 깎아버렸어. 대단한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별로 감흥이 없구나, 이 새끼들은. 자, 그 다음에 또 통일정책에서 어떤 거? 햇볕정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 정상 최초로 했다는 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런 게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대북 무슨 조치가 있어야 돼? 유화 정책을 먼저 실시해야 되죠.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다음에 식량난이 심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보내주고요? 식량도 보내주고, 이 사람 현대회장이야. 현대회장이 소들고, 이제 북한도 방북하고, 이런 햇볕 정책, 유화 정책, 금강산 강론도 미리 시작해버린 거야. 되겠니?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뭐더라? 김정은과 드디어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됐니? 그리고 이것 또한 어디서 나올까? 통일정책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업적이 이거야. 외환위기 극복하고 햇볕 정책에서 정상회담 이끌어내고. 되겠니?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똑똑하거든. 이 사람이 미래의 먹거리는 인터넷에 있다. 그래서 IT 산업 육성시켰던 거야. 너네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때? 서울 집중적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 레인깔기 딱 좋아. 다 깔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했던 것이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 다음 노무현 아저씨 되겠지? 착한 아저씨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너무 빨리 등장했다 보시면 될 거야. 그리고 미키마우스가 우리 명막이고요. 되겠니? 그다음에 박근혜 최초 탄핵됐죠. 그 다음에 문재인 되겠지?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거기 줄쳐보자, 이제. 거기 보면 어떤 거? 김영삼은 다 됐고, 페이지. 57페이지 봐. 김대중 있지? 김대중 하면 제일 먼저 뭐 먼저 물어본다고요? 최초로 무슨 교체? 여야 교체. 그 다음에 IMF 국보 줄치고, 근모기 운동 줄쳐.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도 줄쳐봐봐. 노사정위원회. 이게 뭔 뜻이냐면은, 너네 IMF와 내건 조건이 있거든. 그 조건이 뭐냐면은, 부실 기업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라는 얘기거든. 구조조정이 뭐냐면 회사들한테 쓸데없는 인력 잘라버려라 이 뜻이야. 근데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회사에 갔어. 회사가 너네 잘라.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노동자의 목숨줄은 파리 목숨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못 자른단 말이야. 근데 이걸 조건으로 내건 거야. 함부로 자를 수 있게. 그리고 너는 들어봤을 거야. 정규직, 비정규직 있지. 비정규직 합법화된 게 이때야.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이 안 좋아졌지.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대신 만들어준 게 노사정위원회라는 얘기야. 그리고 금융시장도 개방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 있지? 여성가족부 그것도 하나 줄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통일 때 나온다 보시면 돼. 그 노무현과 이명박은 됐어. 되겠니? 네. 자, 그럼 이제 봐보자. 자, 문제로 가볼게. 266번 가보자. 266번. 가는 금융실명제 누가 했습니까? 김영삼. IMF도 김영삼.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피한 게 금융실명제 맞죠? 야, 혹시 네 음모 답으로 그런 사람 있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 제일 좋아하는 문제거든? 야, 너네 금융실명제 했다고 기업이 부도사 되면 우리나라 개 썩은 나라야. 알겠니? 어? 그래서 틀리고. 디귿번. 근무기 운동 마저 틀려. 맞지? 정답 기업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267번. 김영삼 1000억 달러 OECD IMF 032가 되지? 그럼 어디 하시기?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268번 봐보자. 268번 들어갈게. 그 60년대지. 그럼 박정희 유신 때 전이지? 기억나니? 박정희가 뭐야? 3공화국이라 불렸대지. 63년부터 67, 67에서 71년. 요 사이 일이거든.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뭐 배웠었지? 돈 벌기 위해서 뭐 했어? 그치. 한일협정하고 베트남 파병.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한국 파견도 문제. 그때도 60년이었어. 60년대. 그 다음에 270번 갈게. 야, 박정희 정부 때 농지개혁 말도 안 되지. 이거 재헌국회가 했던 것이지. 베트남 파병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베트남 파병도 전두환 때가 되겠지. 가로 고쳐야 되겠네. 그럼 알아서 정도 몇 번 나오냐? 5번 나오지. 그 다음에 256번으로 가자. 앞에 문제로 갈게요. 256번으로 갑시다. 앞에 문제입니다. 256번. 5050이래. 그럼 전두환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오른쪽은 뭐냐면은 그 파티벌이었던 거야. 무슨 잔치 같은 거야. 그 연예인들 갖다 놓고 대학생들 다 불러놓고 무슨 이제 축제 벌인 거야. 축제. 일종의 인기 정책이었다 보시면 돼. 그럼 5050 누구야? 전두환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81년이가 몇 년이란 걸까? 81년 했겠지. 그럼 전두환이잖아. 그럼 전두환이 했던 거 뭐야? 옳지 않는 거. 자유라, 통폐합, 양통일 금지. 야, 금융실명제 누구야? 03이란 거 알 수 있겠지? 정답 몇 번? 5번.
그래, 이 정도면 다 됐다. 마무리 됐니? 정치단 끝났지? 그럼 여기다 뭘 붙이면 될까? 경제하고 통일 두 개만 붙이면 되는 거야. 됐어? 어렵지 않지? 현대사. 그래서 현대사는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그 첫 부분이 좀 어려워. 광복 이후 무슨 수립? 정부 수립. 거기가 좀 힘들고 나머지는 이제 뭐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